안녕하십니까. 북극성팀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저희는 오늘 김병화 선생님에 대한 발표를 하겠습니다. 잘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먼저 재연부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Каналы телевидения. Смотрите и слушайте Москву. Совет народных комиссаров Союза СССР и Центральный комитет ВКП постановляют в целях пересечения проникновения японского шпионажа в Дальневосточный край провести следующие мероприятия. Выселить все корейское население в пограничных районах Дальневосточного края. К выселению приступить немедленно и закончить к 1 января 1938 года. Женушка, жарко, да? Душно, Душно. тяжело. Че тяжелого-то? Работа у нас такая. 아이 힘들어. 여기는 어디지? 힘들어. 물이나 없나? 배도 많이 고프고. Что это? Что это, бля? Кто это? бля? Э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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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эй! Kimboldingizler! Э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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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эй! Kimboldi bular endi? Кто это, жена? Пойдем посмотрим. 안녕하세요. Assalomu alaykum. Здравствуйте. Qayerlardan kelib qoldingizlar? Вы откуда? Мы корейцы. Что? Qayerlardan keldingizlar? Корейцы? Впервые слышу. Посмотри, какие они усталые. Choy ichamiz, ketdi. Choy. Пойдемте. O'zbekiston yeriga kelganlar, mehmonlarni birinchi bo'lib choy beradi, non beradi. Shunaqa deyman. Bu bizning o'zbek nonimiz bo'ladi. Спасибо. 감사합니다. Nonimizni olingiz, ешьте хлеб. Это хлеб мы сделали из нашей пшеницы. Спасибо. Rahmat. Наша пшеница, наша земля, наша мука, все из руки, все от руки. Вот это вот моя земля. Но с сегодняшнего дня это наша земля. Спасибо большое. Спасибо, мой друг. 여러분, 방금 보셨던 상황극은 그 당시에 강제 이주를 당한 고려인 또는 한인과의 우즈벡 사람들의 첫 만남의 장면이었습니다. 여러분, 왜 강제 이주를 당했을까요? 어떻게 해서 한인들이 러시아 땅에서 살게 되었을까요? 이 지도에서 보시다시피 조선 함경북도의 극심한 가난과 가혹한 세금을 견디지 못해 조국을 등지고 낯선 땅 러시아에 건너가야만 했던 사람들이 바로 한인들입니다. 농사를 지으면서 먹고 사는 것을 해결하였습니다. 1990년대 말부터 비극의 1937년대까지 20만 명이나 되는 소수민족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러시아와 일본 전쟁 때문에 스탈린이 한인들이 일본 간첩 활동을 할 것을 우려하여 모든 한인들을 중앙아시아로 강제 이주시키기로 하였습니다. 강제 이주는 1937년 9월 말에 시작되어 2달 만에 완성되어 버렸습니다. 강제 이주를 일반 화물기차의 사람들을 물건을 싣듯이 이주시켰습니다. 중앙아시아로 가는 길에 그 노인들과 어린애들의 절반 이상이 굶음과 추위를 견디지 못해 사망했습니다. 사망한 시체는
기차가 끝날 때까지 멈출 때까지 그대로 거기 안에 있었습니다. 여러분 얼마나 힘들었을까요? 그렇게 해서 한인들이 중앙아시아로 도착하게 됩니다. 대부분의 그 한인들의 그 가장 큰 부분이 바로 우즈베키스탄으로 가게 됩니다. 김병화의 운명도 강제 이주로 인해 색다른 모습으로 변했습니다. 우리가 김병화의 인생을 세 가지 비극으로 나눴습니다. 첫째의 비극은 1905년도에 태어나 1914년도에 가족과 함께 목숨을 걸어 두만강을 건너 연해주로 건너가야만 했던 것입니다. 연해주의 학교를 다니면서 러시아어를 배우며 러시아 사회에서 인정을 받기 위해서 열심히 노력을 합니다. 그렇게 해서 18살에 군대에 입대를 합니다. 군대에 그의 열정과 노력을 봤던 장군이 그를 러시아의 중심지에 있는 가잔이라는 도시로 건설부 부대장으로 발령 보냅니다. 거기에서도 계속 지속적으로 좋은 성과를 보내며 최초로 고려인 민족으로 공상당원으로 선발됩니다. 그리고 2년간 모스크바에서 군인대학교에서 공부하기 위해서 모스크바를 가게 됩니다. 모스크바에서 김명화에게 있어서 두 번째 비극이 일어납니다. 바로 모스크바에서 공부하는 김명화를 보러 온 부인이 다시 연해주로 돌아가는 기차 안에 심한 폐렴으로 목숨을 잃습니다. 그러한 어려움을 누구나 견딜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김명화는 자기 가족과 자기 형제 그리고 부모를 위해서는 열심히 삽니다. 그렇게 해서 그 세 번째 김명화에 위한 세 번째 비극 1937년이 시작됩니다. 중앙아시아 우즈베키스탄에 강제 이주를 당했다는 소식을 들어 김명화도 군복을 벗어 우즈베키스탄으로 가게 됩니다. 우즈베키스탄에 도착한 김명화는 역시나 좋은 성과와 좋은 그 열정을 보여 1938년에 북극성이라고 부르는 농장 지도자로 선발됩니다. 여러분, 한국에서 김명화를 우리가 연구하면서 정말 큰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한국에서는 김명화에 대한 자료가 하나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더욱더 성실 연구를 하기 위해서 직접 우즈베키스탄으로 답사를 가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저희 답사 내용을 지금 영상으로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이제 김명화 선생님이 밟으셨던 길을 밟으러 저도 이제 우즈베키스탄으로 떠납니다. 우즈베키스탄에 가서 이제 김명화 선생님에 대해서 많이 알아보고 열심히 연구하고 오겠습니다. 언제 소리난다. 1947년에 첫 타고 영무 그 이중 사회주의 노력 영무라고 썼죠. 이게 김병화 1951년에 두 번째 별 타고 어제. Ну, в принципе, хорошо поставленная организационная работа, раз. Во-вторых, постоянно он земли увеличивал, осушал землю. Но здесь болото все. Да, было. Так у нас вот звонок такой был, сильный был, на весь колхоз звон. И все просыпались, и все шли на работу. Он обязательно остановит человека, посадит, если туда походка идет. Но жену ни разу он не сажал. 여기는 바로 그 유명한 김명화의 논장입니다. 지금은 김명화 논장이라고 불리지만 옛날에 정말 구소련, 전체 소련에 제 이름이 퍼진 유명한 북극성 논장이었습니다. 이 논장은 정말 큽니다. 이에 지금 북경을 정말 눈으로는 볼 수는 없을 정도입니다. 이 논장에서는 옛날에는 밀, 목화, 쌀 농사를 지면서 정말 풍요롭게 생활을 했습니다. 그 당시로서는 상상할 수 없을 정도의 최첨단 시설을 갖춘 농장이었으며 주민들을 위한 도서관, 공연장 같은 복지시설도 갖추고 있었습니다. 1994년에는 김영삼 대통령이 우즈베키스탄 가리모프 대통령과 함께 김명화 박물관을 방문하기도 했습니다. 전체 구소련에서는 1위로 제일 많은 쌀과 제일 많은 밀과 제일 많은 목화를 수확을 했습니다. 여러분, 북극성 농장이 정말 훌륭하지 않습니까? 방금 보셨던 북극성이 구소련 역사에서 북극성의 기적이라는 이름으로 남아 있습니다. 물론 북극성의 기적을 이룬 사람이 김병화이었으며 35년 동안 북극성 농장을 지도했습니다.
김병환은 어려운 상황에도 불구하고 사람들한테 열정과 의지를 주면서 미래에 대한 희망을 심어 전체 소련 농장 중에 최고의 농장으로 김병환의 농장인 또는 고려인의 이름을 널리 알렸습니다. 그렇게 해서 김병환과 고려인들의 공동의식으로 노력한 결과 새로운 목화, 땅, 밀 등 여러 가지 농산물들의 새로운 종류들을 개발하면서 수확량을 수십 배나 올렸습니다. 효과성이 아주 높은 농산물들을 재배 방법을 새롭게 개발하여 2권의 책을 씁니다. 그 당시에는 그 책이 구소련 모든 농장들의 지도자들의 교과서가 됩니다. 그렇게 해서 김병화가 이루어졌던 모든 일들을 다른 농장들이 배우면서 토입을 하게 됩니다. 김병환은 전체 구소련 중에서 그 2번이나 소련 영웅 훈장을 받게 되었습니다. 우즈베키스탄에서는 그 당시에는 이 훈장을 받은 사람이 2명밖에 없었습니다. 그중 한 명은 김병환이었다는 것은 아주 인상 깊었습니다. 기적의 북극성. 이 기적의 북극성에서는 살고 싶어하는 고려인들이 정말 많았습니다. 전체 소련에 흩어져 있는 고려인들이 기적의 북극성을 계속 찾았습니다. 그렇게 해서 북극성에서는 정말 단원들이 너무나 많아지고 그리고 북극성의 당도 계속 고갑니다. 그렇게 해서 북극성에서는 김영환은 단원들한테 일만 시킨 것은 아니었습니다. 한국 문화를 계속 유지하면서 한국 고려인들에게는 그 민족 의식, 애국심, 국민성을 계속 유지하도록 키웠습니다. 그리고 북극성 농장에서는 문화관을 만들어 문화관에서는 한국의 전통 춤, 노래 그리고 한국 역사가 담은 그 공경과 연극들을 통해서 어린 고려인들에게 한국의 역사를 계속 가르쳐줬습니다. 그리고 그 농장 주변에 사는 다민족의 시민들에게도 역시 여러 가지 공연, 연극을 통해서 한국 문화를 널리 알렸습니다. 북극성 김영환은 고려인들의 행복한 삶을 위해서는 자기 자신을 하나도 아끼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농장과 농장 사람들의 항상 걱정을 한 것 결과 김영환은 자기의 건강을 잃게 됩니다. 1974년 모스크바에서 정말 좋은 소식이 날라옵니다. 김영환 선생님이 3번째의 소비에트 연방 노동연공 훈장을 받으러 모스크바로 초대됩니다. 하지만 그날 바로 김영환의 상태가 나빠집니다. 그리고 병원에서 검사를 받은 김영환은 그 최악 상태의 위암이라는 진단을 받게 됩니다. 진단을 받고 난 김영환은 몇 달 만에 눈을 평생 감게 됩니다. 눈을 감게 됩니다. 만약에 김영환은 그때 3번째 훈장을 받았으면 소비에트 연방 역사상 최고의 기록이었을 겁니다. 다민족의 대표로서 소비에트 연방의 훈장 3개나 받는 사람은 그 역대 없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한국에서 우리가 김영환을 연구하면서 한국 사람들이 김영환을 얼마나 많이 아는지를 궁금했습니다. 그리고 직접 우리가 우즈베키스탄과 한국에서 동시에 설문조사를 진행을 하였습니다. 영상을 보여드리겠습니다. 저희는 오늘 북극성 팀에 설문조사하러 왔습니다. 그래서 오늘 광화문에서 100명을 모시고 저희 북극성 주제에 대한 특히 김병화에 대한 설문조사를 진행하겠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북극성 팀 파이팅! Знаете ли вы, кто был Ким Пенхуа? Кимпенхуа? Конечно, знаю. Он был, Он был председателем колхоза. Полярная звезда. Да. Хлопок я там собирал. Серьезно? Студентом когда был. Эх, good.
Отлично. И вам, пожалуйста. Вы же тоже его знали? Вы слышали про него? Нет, я не знаю, потом по Ну вот. его этому. Ну, Но мы там были. Вы там были? Тоже хлопцы собирали? Нет, Отлично. А, ну не собирали. просто ходили. 저희가 설문조사를 진행하면서 김병화를 아시나요라는 질문을 던졌습니다. 강화문에서 진행했던 설문조사에 따라서 90% 이상의 사람들은 김병화뿐만 아니라 강제이주조차 모른다고 답을 했습니다. 나머지 10% 사람들은 안다고 답을 했지만 그 사람들은 40대 이상이었습니다. 우즈베키스탄에서 진행했던 설문조사에 따라서 60% 이상의 사람들이 안다고 답을 했습니다. 여러분, 이런 결과가 부끄럽지 않습니까? 물론 김병화가 고려인이긴 하지만 그에게는 한국인의 피가 흘렀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김병화가 한국 역사의 일부라고 생각을 합니다. 물론 하지만 한국 사회는 김병화 같은 훌륭한 조상들을 잊고 있다는 것은 사실입니다. 자기 역사를 뚜렷하게 알지 못한 사회는 미래를 뚜렷하지 않겠다는 말이 있습니다. 그래서 대한민국의 미래가 갈수록 걱정이 됩니다. 결론을 내리겠습니다. 김병화의 조락은 정말 우리와 함께라는 말로부터 시작되었습니다. 모든 것을 함께했으며 모든 것을 함께 나눴습니다. 그렇지만 요새 한국의 사회는 정말 개인주의적인 사회로 정말 변해가고 있습니다. 저희가 개인주의 사회는 문제라는 것을 여기서 이 자리에서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은 아닙니다. 지나친 개인주의는 앞으로 한국 사회의 지나친 개인주의 때문에 점점 한국 사회가 빗배해짐을 경고하여 앞으로 더불어 좋은 사회로 되어올 것을 바라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저희 북극성 팀의 발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